따뜻한 초록차 한 잔을 손에 쥐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처럼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은 우리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하는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강용수 작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삶의 중년을 맞이한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흔은 대략 인생의 중반으로 접어드는 나이다. 공자왈 마흔을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 나이라고 했다. 일찍이 세상 이치를 깨달은 공자님은 그러할지 모르겠으나 일반인들은 어디 그렇던가. 마흔이 되어도 여전히 인생은 헤쳐나가야 할 고난의 연속이고 연약한 갈대처럼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한다. 사람 사는 일이 왜 이리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많은 것일까? 갑자기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덧 인생 중반에 접어든 나이를 생각하면 삶의 의미 같은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 고상하고 어려운 말이나 해야 철학자던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만고의 진리를 고민하는 것이 철학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철학자라 할 수 있겠다. 해가 바뀌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며 내 인생을 생각할 즈음 베스트셀러에 오른 강용수 교수의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읽었다.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 책을 통해 조금 접할 수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한다. 저자는 마흔이라는 나이는 쇼펜하우어처럼 인생을 조금 인식하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에너지, 힘의 원천은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에 대한 의지,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 욕망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리처드 도킨스는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고 했다. 쇼펜하우어가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은 이 유전자의 생존 욕망일지도 모르겠다. 크고 작은 인간 행동을 관찰해보면 의지와 욕망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걸 잘 설명하는 사람은 드물다. 생존 기계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 뿐이니까.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객관화된 것이 인간의 신체라고 표현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이기적 유전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은 역설적으로 삶의 긍정이라고 했다.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따른 고통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삶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혐오와 후회 때문에 삶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고통의 깊이를 어찌 이해할까마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그것이 생존에 따른 고통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의 연속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인생은 그냥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멋진 일이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간혹 자연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도 누군가와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가 어렵다면 고슴도치 딜레마를 생각하라. 고슴도치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달라붙는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서로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고슴도치는 상대가 찔리지 않도록 가시를 눕힌다고 한다. 다른 고슴도치가 가까이 오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라고 했다. 부인할 수 없는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함께하기에 좋은 점도 있고 함께여서 행복한 점도 많다. 유독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혼자서도 잘 논다는 사람이 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즐거운지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한다. 반면에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은 의존성이 강할 수도 있다. 의존성이 강한 사람은 자칫 사람에 집착할 수 있다. 집착은 불행의 씨앗이기 쉽다. 혼자 있는 시간을, 그 결핍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만이 타인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다. 새는 가지가 풍성한 나무에 둥지를 튼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길 원한다면 내면을 채우고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세월이 참 빠르다.
벌써 2024년이라니 내가 태어나고 자란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분명 내가 살아온 과거인데 왜 실감나지 않는 것인가? 나도 결국 이렇게 나이를 먹다가 어느 순간 이 세상과 작별하고 말 것인가? 그렇다면 산다는 게 참 허무한 것이 아닌가? 나의 의식세계는 내가 죽으면 영영 없어지는 건가? 다른 사람의 의식세계는 어떤가? 삶과 죽음, 존재를 생각하면 끝이 없고 답이 없다. 삶을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덧없다. 성경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1이라는 말씀이 있다. 인생이 덧없다는 말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자 그대로만 보면 참 허무하게 느껴진다. 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겠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리고 조금만 넓게 세상을 보면 인생이 참 별것 아니지 않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쩌다 태어나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한다 해도 나라는 존재 참 신기한 것 아닌가?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 그 다들 사람들 중 누군가의 눈엔 나도 타인이겠지. 그 사람은 그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 내가 보는 세상과 그가 보는 세상, 그게 세계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보는 세계는 없고 그가 죽으면 그가 보는 세계도 없다.